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커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의 MC 박윤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 기간에 운영하는 코리아 하우스를 찾는 방문객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 선수단들을 전폭 지원하는 곳으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영상 전력 분석실, 체력 회복을 위한 컨디션룸, 또 외국 선수들을 겨냥한 한국 문화와 관광 홍보관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부가 궁금해지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강릉 올림픽 파크 안에 조성된 코리아 하우스. 입구에 들어서면 한국의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국관광 홍보전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대한체육회와 한국관광공사가 올림픽 기간에 문을 열 코리아 하우스. 1층은 한국 전통문화와 한류, 관광 등 인기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 전통 예절을 체험해 볼 수 있다. K-팝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300여 장, 국내 명소를 360도 파노라마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파노라마 갤러리도 설치돼 있다. 캘리그라피를 체험하고 기념품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은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코리아 하우스 2층으로 올라가 보자. 이곳은 주로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력을 지원하고 선수들이 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이곳 라운지는 선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다. 편하게 앉아 선수들 간의 담소를 나눌 수 있고 가족들의 접견도 가능하다. 바에서는 음료를 마시며 라운지에서는 오락과 보드게임을 즐기고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심신의 안정을 얻는다. 스포츠 컨디션 룸은 선수들이 준비 운동을 할 수 있고 경기 또는 훈련 후 회복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IOC의 부상 예방 프로그램인 겟셋도 제공한다. 각종 기자회견과 메달리스트 인터뷰, 그리고 공연장으로 이용될 다목적 홀. 이곳은 디자인 변경이 가능해서 행사마다 새로움을 더해줄 것이다. 한국의 밤, 선수단의 밤 등 공식 행사가 펼쳐지며 국가와 선수 홍보, 국제 스포츠 교류의 기능도 해낼 것이다. 한국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와 문화를 알릴 중심 공간. 코리아 하우스는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코리아 하우스를 많이 찾아서 우리 전통 문화와 한류 그리고 한국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 아마도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식생활과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비만 인구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시간 생활체육인들의 비만관리법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촌 배문정 가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소리 없이 불어나는 체중. 방치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각종 질병을 불러온다는 비만에 노출되는데, 최근 대한비만학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남성 10명 중 4명, 성인 여성 4명 중 1명은 비만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비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비만의 위험성과 그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선수촌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문정입니다. 최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만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활체육인의 비만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란
체내의 지방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만은 일반적으로 체질량 치수를 통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란 본인의 몸무게를 미터로 측정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키가 작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도 체질량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를 통해 복부 비만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인 경우 복부 비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비만은 건강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분비계 질환으로 제2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골관절염, 허리 통증, 수면 무호흡증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만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이조절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 양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에 500칼로리씩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면 일주일에 0.5kg을 감량을 할 수가 있고 한 달간 지속하면 2kg가량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가 되며 매 끼마다 평소 식사량의 3분의 1가량을 줄이게 되면 하루에 한 끼 정도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탄수화물, 특히 단당류의 섭취를 줄입니다. 밥은 백미보다는 영양소가 많은 현미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 좋은 단백질과 함께 야채를 많이 섭취해 줍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지방, 즉 다중불포화 지방산인 아보가토, 등푸른 생선, 오메가3 등을 적당량 섭취해 줍니다. 저염식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섭취를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식단 조절을 하다 보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칼로리 제한 시기에서는 비타민 B, C, D,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인 빠르기 걷기, 조깅 등을 시행해 줍니다.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력 운동을 통하여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하체에 근육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럼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운동법을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체력이 약한 분이 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폭은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립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그대로 엉덩이와 무릎을 같이 구부립니다. 이때 허리를 아치 상태를 유지하고 중심을 발바닥 전체에 둡니다. 끝까지 앉은 후 그대로 다시 일어나 숨을 뱉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체력이 있는 경우 바벨을 들고 무게 부하를 두어 하는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폭은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립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그대로 엉덩이와 무릎을 같이 구부립니다. 이때 허리를 아치 상태를 유지하고 중심을 발바닥 전체에 둡니다. 끝까지 앉은 후 그대로 다시 일어나 숨을 뱉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베어 워킹입니다. 먼저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팔다리를 최대한 곧게 핀 상태로 손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한 손씩 앞으로 움직이면서 푸시업 자세를 만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은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팔다리를 최대한 곧게 핀 상태로 손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한 손씩 앞으로 움직이면서 푸시업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다리를 곧게 핀 상태로 앞으로 움직이면서 일어서 줍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플랭크 자세입니다. 먼저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두 팔과 다리를 모두 곧게 뻗은 상태에서 엎드려 버쳐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굽혀 지면에 닿게 해줍니다. 그러면 팔은 90도 각도로 굽혀지고 몸은 한층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대로 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며 30초 단위로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다음은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두 팔과 다리를 모두 곧게 뻗은 상태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합니다. 이대로 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며 30초 단위로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지금까지 홈 트레이닝 운동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 수칙을 지켜 비만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 체중 감량의 가장 중요한 식단 조절과 영양소 공급, 그리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으로 비만으로부터 탈출해 건강한 내 몸을 만들어보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있죠. 지속적인 체중 증가와 비만을 방치할 경우에는 건강에 치명적이니까요. 오늘 배워본 간단한 홈 트레이닝으로 비만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를 배워보는 코너죠. 오늘은 신체의 건강은 물론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 검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보련입니다. 여러분은 검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보통 검도하면 죽도로 상대방의 특정 부위를 때리거나 찔러서 승패를 내는 경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도는 냉철한 판단력과 대담한 정신력, 그리고 재빠른 동작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무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벌써부터 검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지는데요. 박서용 사범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범님 안녕하세요. 사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검도의 이사 검도 6단 박소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 검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검도란 어떤 운동인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의 수련을 통해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도만의 특징과 이 검도 운동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검도는요, 일단 자세를 바르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상대와 대련을 하기 때문에요, 신체 균형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대련을 할 때 상대를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심하게 되면 내가 허점을 보여서 맞게 되기 때문에 강한 집중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호구라는 장비를 착용하고 상대가 대련을 하기 때문에요, 격렬한 운동 체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체력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특히나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검도는 기합을 지르고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검도하면 이 검도복 그리고 죽도가 바로 떠오르는데 이 두 가지 용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검도복을 착용하게 돼요. 상의와 하의로 되어 있는 검도복을 착용을 하고 죽도를 들고 하게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수련을 하면 호구라는 몸을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호구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얼굴을 보호하는 호면, 그 다음에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갑, 허리 밑에를 보호하는 갑상, 그 다음에 손을 보호하는 호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그럼 이 합친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4kg에서 5kg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도는 예절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검도에는 어떤 예법들이 있을까요? 검도를 이야기할 때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검도에 인사하는 법에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서서 하는 임례, 앉아서 하는 좌례가 있지만 도장에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도장에 대한 예라고 해서요. 가볍게 목례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도장이 있으면 감사하는 표현이고요. 또 상호간의 예, 사모님에 대한 예, 이렇게 해서 인사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련할 때도 저희가 시작과 끝은 항상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 끝나고 나서는 상대한테 감사한 마음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검도를 습득하는 이 기본기를 습득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제 처음 배우게 되면은요, 2달에서 3달 정도 기본기를 습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기본기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하게 되면 호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초단까지 가는데 성인들은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검도에도 그 단수가 있잖아요. 그 단마다 이어지는 그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단은 만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초단에서 2단은 또 만 1년이라는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7단까지 가겠죠. 그러면 밑에 단 정도만큼의 그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단에서 8단이 되려면 만 4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또 거기서는 10년이라는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검도가 단순히 기능만 가지고 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수련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검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범이라는 칭호를 쓰던데요. 칭호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사범이라는 칭호는요, 4단 이상 되는 분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그런 사범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어 있고요. 또 검도에는 고단자들의 위계를 표시하는 그 3단계의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단 이상 수련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연사와 그 연사로서 더 그 다음 단계는 교사, 그 다음에 범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칭호는요, 8단 승단을 하고 10년 이상이 지나야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검도에서는 최고의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 검도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검도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님, 제가 이제 이 검도복으로 갈아입고 왔는데 저 이렇게 오늘 대련 연습하면 될까요? 네, 굉장히 검도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범을 보여주실 사범님이 계시다고요? 네, 정재욱 사범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도에서는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요, 중단세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발하고 발 사이는 발 하나만큼 벌려서 오른발이 앞에, 왼발이 뒤에. 그래서 왼발의 뒤꿈치를 들게 되고요.
죽도를 잡는 법은 오른손이 코등이 바로 밑에 부분 잡고요. 왼손이 칼끝을 잡아서 편안한 자세로 서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검도에서는 상대방을 칠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부위인가요? 우리가 보호 장비를 쓰죠. 그 보호 장비를 착용한 부분을 치게 되어 있는데요. 머리는 정면, 좌우면 머리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은 오른손이 앞에 있다 보니까 왼손을 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른손을 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왼손을 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른손을 주로 치게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짝 칼을 들게 되면 오른쪽 허리가 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허리와 왼쪽 허리가 있지만 오른쪽 허리를 주로 많이 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목 부분에 목 찌른 부분이 있어요. 호면의 밑에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찌르게 됩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맞겠죠.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이게 방어가 되네요? 상대는 못 들어요. 걸리시니까.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해요. 검도를 연습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 검도를 연습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량이 차이 난다고 해서 뭐 상대를 뭐 함부로 막 친다거나 또 내가 이겼다고 해서 막 날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를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련에 임해야 합니다. 네, 사범님, 제가 지금까지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네. 제가 이 정재욱 사범님과 함께 대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쉽진 않겠지만 기본 동작을 바르게 한다 그러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정재욱 사범님과 함께 대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보고 상대에 고박하는 시작! 좀 더 들어가야 돼. 저요? 혼자 나가야 돼. 대신 앞으로 좀 더 나가요. 네. 다시 머리. 옆으로 돌지 말고. 네, 저희가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대련까지 끝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소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사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따라 하셔가지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검도를 배우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17회 세계검도 선수권 대회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9월 14, 15, 16, 3일간 열립니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대련을 해주신 사범님께도 소감 어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즐겁게 운동을 했고요. 오늘 처음 하신 거 치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하신 분 치고 굉장히 잘하시는 편인데, 이 검도 현대인들한테 검도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근처에 있는 도장이나 많은 검도관을 찾으셔가지고 꼭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현대인들에게 꼭 스트레스 해소하기에는 너무 좋은 운동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 직장인들. 퇴근 후에 검도장을 찾는다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힐링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손보련이었습니다. 기합을 지르며 상대를 타격할 때의 쾌감, 화면에서도 설명됐듯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호구를 갖춰 입고 죽도를 들고 수련하는 검도를 배워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검도장에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